안녕하세요. 사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바늘과 코바늘 배색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이 영상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배색했던 것들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어떤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릴지를 소개를 먼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어떻게 배색을 해야 하는지 대바늘과 코바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대바늘 배색부터 먼저 보실게요. 대바늘 배색 이론 첫 번째, 먼저 배색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바늘로 배색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가로 배색, 흔히 페어헬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세로 배색, 이건 인타르시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자이크 배색이에요. 가로 배색은 실을 가로로 걸쳐서 배색하는 방법이고, 세로 배색은 실을 세로로 걸쳐서 배색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이 세로 배색은 배색하는 구간별로 실볼을 다르게 써야 하기 때문에 배색하는 구간이 많으면 실이 꼬이고 막 엉켜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특이한 배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자이크 배색은요, 이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제 실을 뜰 때 겉뜨기와 안뜨기를 이용해서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배색을 모자이크 배색이라고 해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세로 배색이나 모자이크 배색보다는 가로 배색, 페어아일에 관련해서 많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가로 배색은 페어아일과 동일어가 아니에요. 가로 배색은 실을 가로로 걸쳐서 배색하는 방법인데, 페어아일은 그 중에서도 딱 두 가지 색깔만을 사용해서 특별한 무늬를 가지고 배색하는 방식을 보고 페어아일 배색이라고 합니다. 페어아일 지방에서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되어서 그 지방에서 쓰는 배색 기법과 또 배색 무늬들을 보고 페어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페어아일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요즘은 사실 그냥 페어아일 배색이라고 하면 굳이 이런 규칙들을 모두 지켜가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통적인 페어아일이 이런 의미다라는 정도 소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가로 배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가로 배색을 하는 방법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실을 모두 오른손에 걸고 하는 방식, 두 번째는 두 실을 모두 왼손에 걸고 하는 방식, 또 세 번째는 두 실을 각각 한 손에 걸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뭔가 항상 그렇듯 뜨개 정답이 있다기보다 자기가 가장 편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고 그 중에 가장 맞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양손에 하나씩 실을 걸고 하는 배색 기법을 사용해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대바늘 배색할 때 잘 할 수 있는 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뭔가 법칙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제가 직접 배색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하면서 알아낸 방법들이에요. 그럼 이거는 직접 스웨터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여드릴 스웨터는 바로 이 수알랄로 스웨터예요. 수알랄로 스웨터를 가지고 배색의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배색을 할 때는 바늘 크기, 게이지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흔히 배색을 하면 두 가지 종류의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더 당겨서 크기가 더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배색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게이지 체크를 하셔서 맞는 바늘 크기로 맞춰야 합니다. 저는 보통 배색을 할 때 한 단계 또는 두 단계까지도 더 높은 이제 크기가 큰 바늘을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몸통을 3mm 바늘로 떴다면 배색하는 부분은 4mm나 3.5mm 바늘로 뜹니다. 그런데 이 스웨터는 보시면 밑에서부터 위로 떠올리는 바텀업 방식이었는데요. 아래쪽은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배색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걸 발견하실 수 있으시죠? 절대 코늘림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게이지 조절을 잘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바늘 크기를 이때는 0.5mm 차이 나게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게이지를 내지 않고 그냥 0.5mm 정도 큰 바늘로 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일어난 문제 같아요. 그리고 사실 게이지를 내보더라도 실제 여러 무늬를 한 번에 뜨는 것은 또 다른 장력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장력으로 또 이제 미리 바늘 크기를 더 크게 해서 배색 부분을 뜨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팁, 배색을 뜰 때는 바늘 사이즈를 키우세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배색할 때 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배색을 할 때 실을 걸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역시 이 스월랄로 스웨터를 보시면 맨 위쪽 부분에는 배색 간격이 굉장히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무늬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런데 가장 위쪽에 보시면 16코 이상 차이가 나는 간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배색을 할 때는 뒤에서 실을 걸쳐 주어야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걸쳤는지 잠시 안쪽을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스웨터의 아래쪽이고 이쪽이 스웨터의 위쪽인데, 스웨터의 위쪽에도 보시면 길게 늘어지는 실 없이 이렇게 맨 윗줄에도 이렇게 간격마다, 제가 일정한 간격마다 실을 걸어주어서 흰색 실이 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옷을 입을 때 실이 뒤에 긴 간격으로 늘어져 있다면 그 옷을 입다가 손가락이 끼거나 아니면 해서 이제 실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배색 장력 조절 때문입니다. 확실히 긴 구간을 배색하면서 장력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짧은 구간으로 끊어서 이제 배색을 하고 이제 앞에는 안 보이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실을 거는 걸 잘못하면 앞에서 흰색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엄청 자세히 보시면 비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의 실은 원래 흰색이 보이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팀도 주고 세탁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흰색이 보이는 부분들이 생겨요. 저는 이 스월렐로 스웨터를 만들면서 특히 배색 간격이 긴 부분에서 뒤에 거는 실을 감추기가 어렵다고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 다음 지금 알래스카 스웨터를 뜨고 있는데, 이 알래스카 스웨터에서는 단순히 실을 캐링 on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알래스카 스웨터인데요. 이것도 스월렐로 스웨터와 마찬가지로 맨 꼭대기, 나무 꼭대기 사이사이 간격은 굉장히 넓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저는 흰색 실이 바탕에 비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더백 저커드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모든 배색 구간을 레더백 저커드만 사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는 아까 스월렐로 스웨터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실을 거는 carrying the yarn 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색을 할 때 두 가지로 leatherback jacquard 방식과 carrying on 실을 이제 걸어가면서 하면은 뒤에 실이 늘어지지 않고 또 앞에서 보기에도 코가 굉장히 고르고 일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스팀을 하지 않은 상태의 코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사실 저도 이 스웨터에서 레더백 저카드 처음 써서 첫 이제 베이스단에서는 조금 구멍이 보이긴 하는데요. 이렇게 나무 무늬만 보셨을 때는 전반적으로 코가 굉장히 고른 것 같지 않나요? 뒷면도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뒤에 뭔가 이렇게 코가 하나 더 있는 부분이 레더백 저카드를 사용해서 배색을 한 부분이고, 그냥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점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다 그냥 캐링 yarn을 해서 배색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로 배색을 할 때 5코나 6코가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실을 걸고 가주셔야 하고요. 또 이 실을 걸 때도 양손으로 써서 실을 어떻게 걸지, 또 레더백 저카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설명드릴 대바늘 배색의 팁은 바로 도미넌트 yarn을 구별하자예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배색 스웨터인 벌킨 스웨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의 가운데 노란색이 한 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장력 조절을 잘 하지 못해서 노란색이 거의 안 보입니다. 정말 묻힌 꽃도 있고 잘 보이는 꽃들도 있지만 배색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요. 이럴 때 바로 도미넌트 yarn을 잘 구분해 주셔야 하는데요. 어느 손에 실을 걸고 있느냐, 실의 위치에 따라서 실이 앞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뒤로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 꽃에 있는 이 노란색 이 한 코이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무늬였으면 좋겠으니까 이거는 배색을 할 때 실을 뒤쪽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한다면 튀어나오게 하고 싶은 도미넌트 yarn 색깔을 왼손에 두고 배색을 하셔야 앞쪽으로 무늬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만든 스웨터도 보여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완성한 이 배색 스웨터입니다. 여기 배색 스웨터는 가운데 쪽에 한 코인 무늬도 굉장히 많고 또 여기 위에 X자 무늬들은 굉장히 코가 이렇게 서로 되게 이게 무늬가 다 한 코 한 코씩 띄어져 있는 무늬잖아요. 이 X자 무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코들이 가지런하게 무늬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또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나 이런 간격이 긴 곳에서 나오는 한 코도 무늬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이쪽에서도 한 코씩 있는 무늬들이 있는데 코가 아예 안 보이는 곳이 없고 굉장히 무늬가 고르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무늬가 돋보이고 싶은 색깔을 실의 뒤쪽에 넣고 또 양손 배색을 할 때는 왼손에 그 돋보이는 색깔, 도미넌트 yarn 색을 거셔야 확실하게 예쁜 배색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대바늘 배색 팁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코바늘 배색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바늘 배색도 먼저 배색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코바늘은 배색을 정말 많이 하는 뜨개 기법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단별로 색깔을 달리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첫 단은 하늘색으로, 그 다음 단은 초록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초록색, 흰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별로 색깔을 바꿔준 실이고요. 또 이 모티브는 배색을 하다가 첫 단에서 핑크색, 두 번째 단에서 핑크색으로 갔다가 중간에 빨간색으로 바꾸고 세 번째 단에서 뭐 초록색, 흰색, 그 다음에 빨간색, 흰색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모티브고요. 그렇게 단별로 실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가방에서처럼 아까 이건 대바늘 배색과도 비슷한데요. 실을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색깔을 같이 데리고 가면서 하는 배색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방은 이랑뜨기를 이용해서 배색을 하는 가방이고요. 또 이 가방은 둘 다 배색 가방, 이제 실을 동시에 가지고 가는 배색 가방이지만 그냥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한 배색 가방입니다. 코바늘 배색을 할 때에도 배색을 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손에 힘이 더 들어가서 그 가방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배색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식의 도안이라면 배색을 하는 부분에서는 바늘 호수를 한 호수 정도 키워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다른 부분들을 6호로 만든다 하면 배색 부분은 7호로 떠주시면은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7.5 이렇게 0.5식으로 해서 본인이 떠보시고 그거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코바늘 배색을 할 때 팁들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소개할 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실을 끊었다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가방을 만들 때는 단별로 색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모티브를 다 완성했을 때 뒤에서 실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아요. 코바늘을 하시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정말 실 정리를 누가 해줄 수만 있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그런 게 바로 코바늘 실 정리인데요. 대바늘보다 코바늘 실 정리가 진짜 훨씬 더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색을 할 때 중간에 배색을 바꿀 때 실을 같이 가지고 이 코바늘을 떠서 중간에 배색한 것들은 실을 숨겨도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뜰 때 이렇게 같이 잘린 실을 그냥 같이 함께 잡고 뜨면 되는데요. 이것도 방법을
모르시겠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색을 바꿀 때 자른 실과 또 새로운 실의 끝을 같이 잡고 뜬다. 이게 바로 저의 첫 번째 팁이었고요. 두 번째 코바늘 배색 팁은 이건 가방 만들 때 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배색을 하면 코바늘은 한 단을 뜨면 그 단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 오른손으로 잡고 뜨면 이제 오른쪽에 힘을 주고 또 왼손으로 잡고 뜨면 이제 왼손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힘을 주기 때문에 그 가방에 만약에 빼뜨기를 해서 단을 올린다 치면 빼뜨기를 한 부분이 일자가 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랑뜨기로 배색을 하는 거예요. 한길 긴뜨기나 아니면 짧은뜨기 배색을 하게 되면 편물이 더 돌아갑니다. 반코에만 이제 코바늘을 넣어서 배색을 하는 이랑뜨기 배색의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그 코바늘 짧은뜨기를 할 때 아예 넣는 구멍을 다르게 넣는 거예요. 이 가방은 짧은뜨기로 만들어서 원래 엄청 많이 돌아가는데 잘 안 돌아가고 일자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여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이제 빼뜨기로 단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비교적 일자 모양으로 굉장히 끝까지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서 봐도 모양이 틀어지거나 한쪽으로 휘지 않고 일자로 평면으로 잘 올라간 걸 볼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제가 이걸 짧은뜨기를 할 때 코를 이상한, 그러니까 원래 짧은뜨기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변형 짧은뜨기 방식으로 코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바늘 배색의 두 가지, 실 정리하는 방법과 돌아가지 않게 배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대바늘 배색을 직접 해보면서 또 코바늘 배색도 직접 해보면서 어떻게 해야 예쁜 배색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지 저의 시행착오를 겪은 팁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즐거운 뜨개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